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 커멘터리를 좀 했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네요. 네, 관련돼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조정인 것 같아서 기술적인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왜 오늘 떨어졌느냐,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이 되시죠. 왜 이유 없이 올라가고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이 주식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계속 찾아보는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 왜 떨어졌지? 오늘 왜 올랐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일단 뭐 아침에 비증시를 보아하니 오늘 바이오주들이 조금 조정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나라 주시장의 가장 큰 돈의 흐름에 주된 출처가 외국이죠. 특히 미국 쪽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동향에 따라서 주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7월, 8월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300을 찍고 2,500을 올라왔던 거 이유 중에 하나도 외국인이 샀기 때문이죠. 미국 증시가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에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움직임이 유니크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우선 해외 시장을 좀 체크를 하면 최근에 모더나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외국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는데 왜 걔네들은 또 왜 그렇게 빠졌느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볼 때마다 저도 이제 뭐가 문제일까, 뭐가 어디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시면 노바백스, 모더나, 니콜라 이건 아니죠. 이런 아이들이 리제레논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이제 노바백스랑 모더나 이런 아이들이 이 정도로 이제 급격히 이제 빠진 이유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된 거가 뭐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선 먼저 했었고요. 이제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저가 조정을 쭉 받고 모더나도 백신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습니다. 11달러짜리가 490달러 거의 뭐 50배 올라갔죠. 먹을 만큼 먹었죠.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주가 선반영되고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 백신을 계속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맞았는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할 리는 없으니까 치료제가 아니니까요 백신은.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하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셀트리온 얘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242동 평균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241을 같이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241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굵은 포인트를 주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곤 합니다. 국내 차트 241을 돌파를 하지 못했네요. 모더나는. 노바백스 볼까요? 노바백스도 여전히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안 좋은 것만큼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노바백스도 88%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바이오주들도 그렇게 썩 좋았던 편은 아닙니다. 뭐 좋은 기업도 있긴 하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냄새가 좀 나는 차트의 흐름인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차트가 뭐 전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241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242 이동평균선 1년 평균치죠. 셀트리온이 그동안 수많은 뭐 불협화음 악재들이 다 노출되고 레키로나의 문제도 다 해소되고 이제는 본업
램시마와 뭐 허즈마, 뭐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각종 신약 기대감, 휘미라 시장까지 뭐 이제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주가가 240일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뭐 지금 성장주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PER 49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PER 77배, 이 정도 멀티플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속도가 이 정도 속도로는 터무니없죠. 77년 뒤에 이 회사 시가총액 규모의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훨씬 더 빠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렇죠? 뭐 이 성장률을 보더라도 2020년, 2021년, 21, 뭐 거의 10% 성장하고 있거든요. 10% 성장하는 기업이 멀티플을 70배, 80배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캐파가 커져야 되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 영업이익률 좋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매출액 대비 뭐 매출 손익이 영업이익률 뭐 ROE 다 좋아요. 지표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보다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이제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는데 실적으로 황금알을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지금 30조짜리, 40조짜리, 50조짜리, 60조짜리 기업이 이렇게 이익을 내는 거는 이제 제약주로 간다면 터무니없는 수치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제약주들이 영업이익률, 시가총액 이익률이 뭐 거의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가총액 보시면 종근당 11조짜리 회사가 1000억 정도 찍거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좀 좋은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좋은 기업들이 뭐 동국제약 한번 볼까요?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죠?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800억, 10% 찍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국제약하고 셀트리온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죠? 바이오시밀러 만드니까 앞으로 신약이 나오니까 그럼 동국제약은 신약이 안 나오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신약 개발 안 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동국제약과 셀트리온의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장성인데 그러면 동국제약은 성장 안 하나요? 성장하잖아요. 매출액이 3천억에서 6천억. 최근 5년 동안 2배 성장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하고 동국제약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도대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 바이오시밀러 한다고 해서 했어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추가 투자가 되고 추가로 공장이 더 지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캐파 내에서는 이 정도 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약이 막 2배, 3배 막 찍어 나오고 막 미친 듯이 나오고 수요가 폭발하고 이렇게 될 리는 만무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멀티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동국제약은 PR이 17배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90배네? 왜 얘는 90배나 되지? 심시가총액이 3조인데 왜 똑같은 제약인데 어차피 있는 약 만들어서 찍어서 파는데 왜 셀트리온 제약은 PR이 90배고 동국제약은 PR이 15배냐? 둘이 회사 차이점이 뭘까? 차별화된 뭐가 보여줄 수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앞으로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가지고 있는 공장 캐파 내에서 앞으로 어떤 약을 더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뭐 마진이 높은 약을 찍어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공장이 늘어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이 의문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언제부터? 이제 앞으로 3년, 4년 동안 계속 매출 추이를 보면 이제 똑같은 기업이 되는데 그냥 일반 제약사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의심이 생기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못 가네? 못 치고 나가네? 셀트리온 제약도 못 치고 나가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모든 기업들이 뭐 크게 변화가 없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외국인들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웃깁니다. 분명히 이 회사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죠. 여러분도 기대치가 높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치가 다 높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에 부합하면 그나마 현상 유지고 그 기대치를 초과해야지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데
최근에 어땠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대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시현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아차 뭐 비록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일시적인 하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 뭐 은행주들, 예,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시현하고 나서도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뭐 신세계백화점, 뭐 작년 대비 500%, 죄송합니다, 뭐 50%, 100% 이렇게 이익 성장을 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말라버렸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대감을 심어주고 앞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돈이 딸리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해서 계속 주가를 쳐올리려고 하는데 힘에 부치는 거죠.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냥 빠지는 거죠. 오늘같이 미국의 제약사들이, 뭐 바이오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니 그냥 기진맥진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가가 이렇게 맥없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노베백스, 모더나 뭐 이런 아이들이 떨어지니까.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들도 자기네 국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노바백스 이거 신고가, 신저가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탈해버리면 우리나라 주시장에 있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뷰도 조금 다소 둔탁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을 해봤지만 왜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미국 시장부터 체크하나요?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건 아니죠. 예.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시작되는 거죠. 예. 원래라면. 근데 그게 우리 무슨 의미가 있겠냐. 224시간 이제 코인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 시장을 보면 대충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게 좀 좋아요. 저도 매일같이 비트코인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상 급등하거나 이상 하락하면 바로 국내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간밤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24,000, 25,000 찍었다가 다시 23,500 이렇게 하회하고 그러면 나스닥 흔들리고, 나스닥 흔들리면 바로 국내 주식 기술주 흔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자다다다다다다다다 일어나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투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 방송을 보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거지, 너무 심심해서 시간 때우려고 제 방송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더 재밌는 영상들이 많고 시간이 흘러가게끔 버려지게끔 순삭하는 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들을 다 제외하고 제 영상을 보는 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돈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 문병로 교수의 매트릭스 스튜디오라는 책을 어제 다 읽었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차트라든지 캔들이라든지 PER, POR, PCR, PBR 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가진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PR 낮은 종목대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PR 높은 종목은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PR이 150배인데 왜 셀트리온만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빠졌을까요? 단순히 PER만 보고 주식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시가총액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만 사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차트가 그러면 240일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나요? 틀리거든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240일 돌파 하락 붕괴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살아나고 셀트리온은 망가졌나요? 이때 왜 240일을 같이 망가졌는데 왜 셀트리온은 망가지고 3반은 살아나고 3반은 지금 더 좋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답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넉놓고 있냐? 아니죠. 이 문병로 교수님은 그걸 실험을 한 거죠. 예, 컴퓨터 경학과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10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실험값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이랬으면 좋았나 이래서 저래서 나빴나 이렇게 다 한 내용들을 책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오호호호호 그래 보시면 저 PBR주 고 PBR주 그 다음에
PSR, PBR 뭐 이런 수익률, 그다음에 기업 평균, 뭐 PBR이 높은 주식, PBR이 낮은 주식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크게 차이 없다더라. 저도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수치화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래 그렇지. PBR이 낮은 기업들이 0.1배니까 뭐 그 워렌 버핏의 얘기에 의하면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얘기에 의하면 안전 마진이 확보됐으니까 이 기업이 파산되면 투자자에게 돌아갈 돈이 엄청나니까 이 기업은 안전 마진이 확보됐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망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PR이 낮았던 PR이 1배였던 기업이 적자로 전환하고 없어졌던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익률을 체크하고 검토하고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은 PBR이 높은 기업보다 덜 떨어지니까 그러면 PBR 낮은 기업보다 높은 기업을 사야지도 아닙니다. 이 책도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연구한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 값이지 이 데이터 값은 이미 다 지나간 데이터 값이잖아요. 숫자들은 이미 지나간 숫자들이잖아요. 재무제표도 지나갔고 이 횟수도 지나갔고 이때 당시의 사업과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업과 현재 트렌드와 앞으로의 미래의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 책대로 앞으로 미래의 현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 자료이고 어디까지나 이 토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결과를 내셨습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그래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셀트리온도 이제 지금까지 뭐 240일 이동평균 역배열이었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제 240일 돌파했으니까 이제 상승하는 건가? 확률적으로 50%인가? 56%인가? 60%인가? 그 확률을 더 데이터 값을 높여서 그럼 60%니까 나는 셀트리온을 몰빵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그동안 데이터를 토대로 경험과 감각과 나의 어떤 그 수많은 어떤 총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 결정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일관되게 모든 인간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동일하게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매우 좋으며 유동성이 넘쳐나고 그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부합했을 때 셀트리온의 주식은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또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책, 그 다음에 지금 문병도 교수님이 이거 매트릭스 스튜디오 책, 이 모든 책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제가 계속 읽으면서도 계속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납니다. 무슨 생각? 리스크 관리. 그래도 저래도 어쨌든 저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구나. 위험에 대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여기서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조금 주춤할 건가? 이제 금리 이제 안 올라가는가? 물가는 이제 잡히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까도 현대 그 카카오 얘기하면서 약간 드렸는데 과거에 미국이 금리가 7%대까지 올라갔던 게 불과 20년 전이었고요. 1980년도에는 금리가 16%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무슨 금리가 16%? 우리 어렸을 때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20년 전에 금리가 은행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0%, 15% 막 그랬었죠. 대한민국 금리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난 1억만 있으면 평생 뭐 놀고 먹고 살겠네 생각했지만 지금 1억 가지고 있다고 놀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15억을 가지고 있어도 놀고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서 이 지금 채권 수익률, 우리 지금 국채 수익률을 능가하는 지금 수익이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그게 안 나오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돈이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서 또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영원히 주식은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고 이제 회사 나가야 되고 뭐 벗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걔네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핀셋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이제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이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전이 걸리고 뭔가 모여지기 시작하고 돈이 한 군데 있던 어차피 지금 100억이란 돈이 있다가 50억이 나갔어요. 그럼 50억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럼 50억이 펼쳐져 있는데 그 50억 펼쳐져 있는 50억을 어떻게 되지? 한 곳에 몰아야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상승 직전 주는 모습을 봐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뭐지 하고 또 달려붙는 거죠. 그러면 그 얘네들한테 또 나눠주고 자기는 또 나와야 됩니다. 100억으로 만들어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좁은 시장이 되는 거죠. 주식이 아무 주식이나 산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과거에 그냥 눈 감고 그냥 잡으면 물고기가 잡히는 봉사들도 뭐 그냥 아무나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눈이 있는 사람도 꽤 물고기를 잡는다는 사람들도 여기 주시장에서 먹을 게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장이 와 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여기서 막 우상향하면서 막 30만 40만 원 그렇게 가는 쪽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겠구나. 얼마 전에도 셀트리온 불과 21만 원, 22만 원 오니까 증권사에서 뭐 30만 원 간다는 리포트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방금 나올 뻔했는데요. 참아야 되겠습니다. 이놈이 과연 그 직전에 리포트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 그거에 그 대한 30만 원 간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너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셀트리온 기업만 분석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투자 의견이 바뀐다. 결국 모른다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를 과거의 데이터를 분명히 봤는데 자기가 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뒤집은 거거든요. 옛날에 목표가 18만원, 17만원, 10만원 막 계속 떨어뜨리다가 갑자기 왜 30만원 바꾸는 거야? 못 봤다는 거거든요. 잘못 봤다는 거거든요. 15만원 갈 때는 16만원, 18만원 계속 내려더니 20만원 되니까 이제 30만원 간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안 좋아질 거였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증권사에서는 어떤 100% 셀트리온에 대한 모든 그 데이터 값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이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법이죠. 사전 공개 공시 전에 사전에 자료를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거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를 토대로 그걸 했다는 거죠. 자료가 없는데 최대한 뭐 IR 담당자 만나서 했는데 IR 담당자는 뭐 그러면 솔직하게 다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증권사의 리포트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본인만 믿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셀트리온을 계속 점검하고 호가창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매출액 추이 흐름을 체크하고 그동안 있었던 매출 성장의 어떤 추이도 패턴도 체크하고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 캔들 분석, 이동 평균선 분석 모든 일목균표 분석을 다 해야지 그래도 본인이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강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남에 의해서 휘둘리고 남에 의해서 짓밟히고 남에 의해서 유린당해서 결국 내 자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 자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막자는 거죠. 그러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저기서 지금 저희가 서울역까지 가려면 지금은 카카오 택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하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걸었어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걸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차가 있는데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태워주는 카카오 택시는 없습니다. 주시장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대신에 저도 그러면 너는 자문하면서 왜 카카오 택시 기사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카카오 택시 대리기사는 아닌데 제가 대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제가 자문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제가 자문 받는 분들에게도 계속 얘기합니다.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무학개론, 그 주식학개론 지금 앞으로 뭐 제가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읽으시라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 책을 읽어보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읽으세요. 그럼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의 책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절반도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들을 또 이겨내는 것이 인생이죠. 뭐 인생 뭐 있나요? 하나씩 해보는 거죠. 내가 못 해봤던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해 나가는 그거 자체가 인생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대단한 걸 얻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뭐 엄청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인생일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나 스스로를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인생일 수도 있고, 내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는 것도 인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셀트리온은 오늘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어떤 그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 좋지 않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외국의 어떤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바이오주들의 기술적인 하락이 금리 인상과 어떤 물가 상승과 연관되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지지선이 붕괴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구나.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주식으로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0일을 지지는 받고 있는데,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이든 240일을 전후로 움직임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 다시 좀 조정을 받거나 뭐 하면 어차피 좋은 기업인데 좀 더 싸게 사면 더 좋지 않나요? 예, 그렇죠. 나중에 좀 저가가 됐을 때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그러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데, 그럼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뭐 7만 원에 왔을 때 뭐 이렇게 또 노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뭐 확정적인 단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결국 투자해서 남들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마감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